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2와 대구공항 이전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이 통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신공항의 규모와 예산, 기간까지 이전 사업에 큰 틀이 잡혔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정부와 대구시가 합의한 통합 이전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이후 K2와 대구공항 이전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신 현재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제3의 방안이 대안으로 결정됐습니다. Gimhae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신공항 추진과 연계됐던 K2 이전과 대구공항 활성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역민들은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2와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에 통합 이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특별팀이 꾸려졌고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민간 공항 기능을 감안한 사업 방식과 사업 일정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의지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통합 이전하는 새 공항의 규모와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대구시와 정부의 의견 차가 컸던 겁니다. 결국 통합 이전이란 대원칙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윤곽이 잡힌 겁니다. 의견차가 가장 컸던 예산의 경우 K2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민항은 국토부 주관의 일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키로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면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합의였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 중반까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새 공항의 규모를 현재 대구공항 수준으로 정부와 합의한 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11일이었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 이전 특별팀 3차 회의에서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을 했습니다. 김승수 부시장님, 네, 합의 내용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K2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지시하시면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TF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난 8월 11일 날 최종 전체적인 통합 이전 방식이라든지 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K2 군공항과 대구 민간공항은 통합 이전을 하기로 하고 K2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여 방식, 기존의 K2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현재의 대구공항 부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장내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짓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봤습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용역이 국방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이전 후보지 선정을
하자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네, 뭐 국회 도교통위원회 위원이시고 하신데 이번 합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저는 대통령께서 통합 이전 이후 말씀 계신 이후에 한 달 만에 지금 저희들이 통합 방식과 지금 시기까지 다 확정이 됐잖아요. 저는 참 잘 됐다고 보고 네. 다만 우리가 참 밀양의 신공항이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대신으로 이제 K2 공항도 이전도 하고 대구 공항도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규모로서 이전만 된다면은 대구 경북 도민 시민들의 그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대구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대로 이것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 또 그렇게 실현을 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뭐 신공항 때부터 이 공항 사업에 참여를 계속 해오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의 통합 이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미래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건설이 돼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K2 군사공항 이전은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K2 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K2 이전에만 그 방점을 둘 것이 아니고 반듯한 공항, 민간공항 건설하는 것.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군공항 분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K2 이전을 위해서 그 대구시의 이전 계획을 담은 이전 건의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고 또 평가도 있었습니까?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시장님? 예, 일단은 뭐 잘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방부 주관으로 21분의 그 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대한 그런 네. 평가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그 평가 내용을 보면은 종전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군공항 이전 방안, 그리고 이전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1000점 만점에 800점이 넘는 경우에 적정 평가를 받습니다. 네. 저희 대구시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공항과 또 민간공항 통합 이전인 만큼 그 이전 시기도 서로 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이전 절차가 또 달라서 어려움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 문제가 될지 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 의원님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K2 공항은 국방부의 관할 사항이고 또 우리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지금 관할을 하기로 했으니까 두 부처가 우선은 긴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문제는 군 작전상의 그런 문제들이 가장 주요적인 관심사일 것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민간공항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민간공항이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인근에서 그게 관문공항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치되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밀양공항이 무산되면서 대구공항의 그 수요를 다 받아내려고 하면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그 새로운 이전지가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다음부터는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지자체와 정부 간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와 국토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봐줘야 된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당연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점에서 서로 간에 그야말로 일치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임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군공항의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 후보 지역의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소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해결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소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공항의 경우에는 소위 님비 시설 지역 공항을 받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님비 시설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민간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들이 사실 선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화가 또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사공항하고 민간공항의 입지 요건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공항 성격을 가진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후보지를 찾는데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인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또 중앙정부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통합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구 신공항의 규모인데요. 규모에 대한 그 정부와 지역의 또 입장 차이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뭐 지금은 저는 큰 입장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공항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더 커줘야 되겠다. 네. 물론 이제 군공항의 그 사이즈라든지 규모랑은 좀 국방부가 판단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공항이 따라가기 때문에 또 민간공항에 대해서 미래 수요를 다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지금 현재보다는 대략 2배 이상의 크기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역의 그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류장 크기도 대략 한 10개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당연히 따라서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객 수요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경북 혹은 대구 지역에 있는 이 공단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그 물류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저는 화물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터미널을 생각할 때도 여객 터미널뿐만 아니라 화물 터미널도 동시에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여유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저는 차이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구 신공항의 어떤 규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저기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을 한데요. 어떤 규모가 돼야 할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또 전달이 됐습니까? 예, 그 사실은 이거 정부 TF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그 논의를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공항의 규모였습니다. 초기에는 특히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그 쪽의 의견은 현 대구공항의 규모를 그대로 이전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권영진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그 지역 여기 나와 계시는 정종섭 의원님 같은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 주셔 가지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공항의 규모도 장래에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 실질적인 그 크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항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의 크기로 짓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서도 대구공항에 지금 항공 수요가 굉장히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네. 한 12년 만에 작년도에 이용객 200만을 돌파한 데 이어가지고 올해는 한 250만 돌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 공항 중에서는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는데 저희를 한결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의 관문공항 수준의 어떤 신공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부에서는 또 그 말씀하셨지만 대구공항의 수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충분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십수년간의 우리 전망치나 이런 항공 수요가 변해온 추세를 보면 네.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통 수요가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 수요나 도시 철도의 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망치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실측치보다 전망치가 높습니다. 전망치가 높은데, 그런데 이제 유독 항공 수요만은 정부가 예측한 수치보다는 실제로 지나고 보면 실측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항공 수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30년도 영남권 항공 수요를 국내선 국제선을 합치면 2014년도에 끝났던 프랑스 용역업체가 했던 항공 수요 결과를 보면 2030년도에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한 국제선 플러스 국내선 합쳐서 3,50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2030년이 이제 현재로서는 한 십수년밖에 남지 않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나서 개항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충 나온 수치가 3,500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영남권 전체 항공 수요를 봐서 대구 경북의 관문공항으로서 대구 경북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꾸준히 설득 있는 자료를 갖고 앞으로 꾸준히 중앙 정부를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규모를 이러한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객 터미널하고 계류장, 활주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주로 같은 경우는 활주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주로의 이 길이가 중요합니다. 길이가 이게 네. 이제 대구시는 3.2km 그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3.2km보다도 오히려 더 긴 규모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항공기가 중대형 항공기인 A380, 그다음에 B747 이런 대형 항공기에 이착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은 3.8km 활주로 갖고 있고, 네.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3.2는 미니멈이고 가능하면 3.5km 이상 되는 활주로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네.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의 대구공항의 여객 터미널 규모는 한 300만 정도 남짓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대구 궁극적으로는 대구 경북의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항이 1,000만 정도의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내지 20년 뒤에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앞으로 꾸준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활주로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항공사들이 이제 대형 항공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는 대형 항공사들이 노선 취향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활주로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활주로 길이는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를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노력, 여객 터미널의 규모 이런 것도 적절히 요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교수님께서 뭐 활주로 길이 말씀하셨지만 그 초대형 항공기 이륙하기 위해서는 한 3.2km 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뭐 한 2.7km 현 대공항 수준을 또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접근이 좀 됐습니까, 부시장님? 예, 저 활주로 길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뭐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전문가들 또 지역 언론에서도 꾸준히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네. TF 1차 회의에 참여할 때부터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설치하는데 전투기 전용은 뭐 2,750 하더라도 한 번은 민간 항공기와 같이 이용하는 한 번은 최소 3.2km, 3,200m는 돼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했었고 공군이라든지 다른 그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3.2km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윤 교수님은 3,500m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국내의 그 공항 중에서 3,200m 넘는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김해공항, 제주공항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아까 말씀하신 에어버스 그 330이라든지 에어버스 380이라든지 보잉 747의 그 400기종 요거는 화물기도 있습니다. 이런 한 두 가지 기종 정도만 사실은 3,200m를 넘는 그런 길이를 요구하지 그 이하의 대부분의 기종은 3,200m면 충분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항공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런 거리가 계속 또 짧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국내에서 주력 기종으로 쓰고 있는 보잉 777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기종도 뭐 3,200m면 충분한 그런 기종. 그러니까 이런 항공기들은 3,200m 같으면은 10,000km 이상, 11시간 이상 비행에 문제가 없는 그런 항공기들이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3,200m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현 대구공항의 수준으로 민간공항을 짓는다면 이전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또 그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저희들 지금 대구공항 문제는 민간공항이 사실 군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두 개를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고 또 사실상 이것이 거점 지방 거점 공항이지만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투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주민 거기에 지역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 K2 군공항만 이전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주변 지원 사업만 해도 3천억 원 가까이 정도가 되고 네. 인구 유입만 해도 1만 명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군공항이 갔을 때도 그 지역이 파급 효과는 엄청난데 거기에 민간공항까지 지금 관문공항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민투표보다는 오히려 서로 이것을 지금 유치하려고 아마 유치 경쟁이 저는 또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북도민들에게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정보를 도민들한테 충분히 제공을 하고 네. 또 우리 대구 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 공항이 이전한다는 것이 과연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그림부터 먼저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주민들의 각종 의견을 담아낼 것 같으면 저는 이런 공항 이전이 상당히 저는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활주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나 대구시나 마찬가지로 이거 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관문공항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항은 군공항 활주로보다는 훨씬 더 길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대구가 밀라노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밀라노 프로젝트에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원래가 국제선이 마음대로 이게 드나들어야 그게 성공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이 사안단 여러 개 사안단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구미공단까지 다 이제 우리가 안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 때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과연 어느 정도의 공항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큰 논의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 나가면서 점차 그 공항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정말 대구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번듯한 공항에 들어서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TF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단히 건설적인 관점으로 저는 진행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 통합 이전 작업과는 별도로 그 대구시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도 추진 중이라는데 그 대구시가 그 정부의 통합 이전 제안을 지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용역에 대한 또 검증 작업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해공항이 정부에서 주장했던 그런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제대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기존의 정부의 용역한 내용하고 이번에 ADPI에서 용역한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활주로 용량에서도 그렇고 여객 수송량에 있어서도 기존의 용역에서는 한 2,050만 명 정도로 봤는데 네. 이번 ADPI 용역에서는 3,800만 명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그 용역한 대로 했을 경우에 김해공항이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김해공항에 그 못 담는 항공수요는 결국은 앞으로 이전하게 될 대구공항이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김해공항의 그 수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밀한 그 검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향후 그 대구공항을 어떤 규모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정부한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신공항 조성에 따른 비용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그 넘어야 할 그 또 하나의 관문이 바로 그 비용 문제 아닐까 싶은데 민항과 또 군공항 통합 이전 그 각각의 예산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TF회의를 하면서 가장 그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첨예하게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였던 부분이 민간공항의 그 비용 부담 문제였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과의 그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항의 매각 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네.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구 공항의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항을 지을 수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문안 하나까지도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기로 이렇게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는데 그 등자라는 그 단어가 한자에 불과하지만서도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책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조를 해주셨는데 민항 부문의 그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가 된 것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실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첫째는 이 민간 공항이 간다는 것은 이번에 K2 공항 이전의 문제가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군 작전상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토부가 민항공항을 관장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는 이 일을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항 중에 그 민항 부지 매각 대금 이외에 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매각 대금으로서도 모자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매각 대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2 공항 이전하는 것과 똑같이 이 사업 시행자 선정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 시행자의 선정은 단순히 사업 시행자로 누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이것을 들어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금방 봤을 때 야 저거 저 K2 이전 공항을 이전시켜주고 난 다음에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얻는 것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대구시의 경우에도
앞으로 대구시 전체 발전 계획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림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라고 하는 것은 구도심도 있지만 지금 동대구가 사실상 이제 관문 역할을 하면서 이게 신도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더군다나 동대구 역세권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또 동쪽으로밖에 이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공항이 이전이 될 것 같으면은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과 동시에 지금 그 공항 부지가 대구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큰 그림을 갖는다. 여기에서 아파트 단지만 들어선다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그림들을 이제 대구시가 앞으로 큰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큰 이제 대구 속에서 그야말로 금호강이라고 하는 것이 대구 중심부로 흐르는 관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도시 모양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대구시의 도시 계획까지도 다 변경이 되는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국내 자본이 되든 해외 자본이 되든 저 이번에 공항을 옮기고 나면은 저기서 그야말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 시행자의 선정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이전이 수월하게 되고 이전 비용도 확보하기가 저는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대구시가 동시에 협조를 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동시에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뭐 조금 전에도 그 합의 문구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민항부지 뭐 매각 대금 등 이렇게 되어 있지 뭐 구체적으로 또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 또 이런 문구도 없는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단순히 이제 문구상의 등이다 이것보다도 사실 핵심이 결국은 대구공항을 성공적인 공항으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실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 이제 이전지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구 경북에 사는 사람들이 공항이 이제 이전되는구나. 또 어느 지역으로 이전되는구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사업자의 경우든 혹은 지금 대구 공항 부근에서 사는 사람이든 간에 네.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번 사업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이번에 사업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공항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줍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공항이 이전이 되고 이전되는 공항의 규모는 이런 것이고 또 이것은 언제까지 이게 이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전지는 저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국민들이 믿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쯤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으로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지금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고 하면은 이 법치국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면은 그 신뢰는 보호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국민에게 주어진 신뢰를 국민들이 믿고 따라갔는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피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무슨 공항을 추진하다가 돈이 없으면 그만두겠지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보셔야 되고 네. 또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매각 대금만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 등자라의 표현이 들어간 것은 그런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와 정부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갖는 데 대해서 서로 간에 이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정말로 이번 이게 국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줄 것 같으면은 그 신뢰를 충분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공항을 새로 짓게 되면 그에 따른 뭐 도로망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뭐 후속 대책들이 또 뒤따라야 될 텐데 그에 따른 그 논의는 아직까지 뭐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일부 얘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차 회 때는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 좀 논의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군공항에 이전하면 철도를 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공항까지 철도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연히 또 공항이 생기면은 그 기간 도로망은 당연히 또 깔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어느 규모로 얼마나 빨리 이게 좀
노이도로 그러니까 건설 제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진다는 데에서는 뭐 저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아마 대구시 정부 간에도 그쪽은 거의 다 합의가 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공항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거리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구에서 대략 자동차로 30분 내의 거리 안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경북 지역 내에서 1시간 안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경북에서는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러면서 군공항으로서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민간공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런 부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방금 말씀했던 그런 인프라 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그는 해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 또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볼 것 같으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대구시가 제안한 내용과 또 정부에서 받아들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설득력이라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가능한 한 이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쪽으로 가도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가 안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앞당길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저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뭐 예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TF 회의에서도 면제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중앙부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설사 예타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진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타 자체가 그 공항 같은 경우에도 공항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그런 예타가 아니고 어느 규모가 적정 규모냐 이런 예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공항을 건설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성공적인 통합 이전을 위해서는 이 그 현재 터 개발로 최대한의 비용을 또 충당해 내야 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과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대구시의 입장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의 K2 부지를 판 개발 이익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의 그런 부지 가격이라든지 건설 비용도 측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현재 K2 부지도 상당히 그 새로운 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에 걸맞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 대금의 추정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 기관에 산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 개발해서 분양을 했던 수성 알파 지구라든지 주요 그런 신개발 도시들의 그런 분양 그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선정이 중요한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한 6, 7조 원을 선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와 또 우리 지역 정치권과 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발 사업자 시행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그 사업 시행자는 뭐 그 LH공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뭐 충분히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있다면 이제 단기간에 자본 회수가 빠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아파트 짓는다든지
대형 할인점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단기간에 자본 회수 빠른 건 4만 원 해서는 이게 대구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본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하되 대구의 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대구시가 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할 터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 최종 입지 선정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부시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 주관으로 이전 후보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전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그 지원 계획, 지원 방안을 그 정부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최종 이전 후보지의 그 유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주민 투표를 거쳐가지고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올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 이제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내년 한 중반 정도에는 이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는. 이전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전 후보지를 연말까지 선정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된 그런 자치단체에서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그 국방부에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이제 최종 확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네, 후보지 선정, 이전지 선정 작업 참 중요한 작업인데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예, 그 어떤 절차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그걸 국방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여기에서는 민간공항이 새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크기의 민간공항과 또 그런 어떤 수요를 감당해야 될 민간공항이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방부가 동시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아주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전하는 쪽은 경상북도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경상북도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정부와 대구시가 긴밀한 논의를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경상북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지금 국방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속에서도 대구시의 의견 또 경상북도의 의견 그것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번에 가는 그 대구공항이라고 하면은 대구에서 30분 거리 안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경북 다른 지역에서도 1시간 내에 이게 접근이 수월해야만 이것이 나중에 사실상 그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 안에 들어가는 여러 지금 산업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 수요에 있는 화물 수요도 커버할 수가 있다. 네. 그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30분 이내 거리 차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손에 꼽힐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할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군공항 및 군사작전의 그 편의성이 일단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대구와의 접근성이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구만의 접근성이 아니고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항공 물류 기능이 상당히 대구공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그 이전 대구공항은 영남권, 대구 경북의 항공 물류 기능까지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전 후보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그 입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그 이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그 시일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지역이 이제 후보로 좀 선정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입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 후보지 선정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그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의 중심 도시인 대구로부터의 접근성 이게 뭐 가장 중요하죠. 이게 그 주요 항공사들이 그 노선 취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그 대도시를 끼고 있어야지 이게 노선 취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뭐 수용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공항이 이제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있는데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군사공항의 경우에도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 경북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협력을 하고 네. 또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융통성을 갖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런 부분도 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구 경북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국방부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 후보지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또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에 주민 투표는 이제 이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전 후보지 지금 용역에서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 생각은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적절한 요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최소 후보로 좀 이렇게 후보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단계를 좀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네. 지금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방부에서는 최적의 장소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뭐 소음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 소음 문제와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책이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문제는 이제 아까 그 국방상의 목적도 달성하고 민간 공항이 추구하는 그 목적도 달성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공항이 새로 들어가는 쪽에 경제적 효과는 이건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게 요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했을 때의 그 과당 경제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쪽의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는 거기에 맞는 지역이 어딜 것이냐 그거는 참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네. 제일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투표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주민투표라는 것이 정보가 없을 때 논란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공항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동네에 들어옴으로써 피해는 이 정도고 얻는 것은 이 정도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그게 저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뭐 말씀 또 지적해 주셨지만 그 후보지 선정 작업에서 그 경북도, 경상북도와의 공조 또 지원도 아주 긴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도와 어떤 그런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양쪽에 대구시도 지금 공항 이전 추진 TF가 만들어져 있고 그 도에도 지금 그 과장을 단장을 하는 그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차 간의 협의는 뭐 거의 뭐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네. 기존에 이제 중앙 그 TF 기간 중에도 경북도는 TF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회의 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지사님한테 그 회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거나 또 그 도의 의견을 듣고 또 시장님이 참석한 경우에는 또 두 분이 시장님과 지사님이 통화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교감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그 이전지 선정 문제는 더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의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 그 시장님과 그 지사님께서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로 지금 그렇게 좀 합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뭐 정치권에서도 뭐 시도 서로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뭐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신공항 유치할 때부터도 그랬고,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통합 이전 이후에도 지금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뭐 수시로 만나고 있는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와도 의사소통을 무척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 긴밀하게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 진단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성공 여건은 무엇인지란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해 왔는데요. 어느덧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세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시사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김성수 부시장님. 네. 예, 지금 K2 대구공항의 부지 면적이 한 213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이 한 3배 규모인데 네.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라든지 미개발지까지 포함하면 한 500만 평이 넘는 여의도 면적의 그럼 한 6배 가까이 되는 그런 면적이 이제 새롭게 지금 개발지로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경북 같은 경우에도 앞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이전으로 인한 혜택을 지적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인구 10,000명 이상의 유입 또 부가가치 5천억 뭐 그걸 떠나서 이전 공항 또 기존의 이전 후적지의 개발에 한 최소한 4, 5조 정도의 공사가 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의 대구 경북의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도권 집중으로 지금 대구 경북의 위상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수천 명씩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대구공항 K2 통합 이전은 대구와 경북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앞으로 우리 지역 전문가들 또 지역 정치인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네. 진짜 우리 대구 경북에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우섭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 달 이후에 이미 우리가 이 상당 부분에 이제 진척에 와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추진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하시고 또 정부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만약에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특히 대구 시민과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주면은 그 신뢰 국민들이 믿었던 것을 신뢰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림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것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이 정부의 계획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가령 이제 K2 공항이 이전을 하고 민간 공항이 가면은 그쪽 지역은 굉장히 발전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발전을 하겠지만 그 과도기에서 가령 이제 과도기를 볼 것 같으면은 당장에 지금 K2 공항이 있음으로써 지금 지방세가 지금 40억 원이 그치잖아요. 또 지금 K2 공항과 민간 공항이 있음으로써 제가 있는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천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많이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만약에 갑자기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지금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하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과도직으로 발생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공항 전체의 이전에 대한 그 계획의 로드맵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변경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지금까지 꾸려오던 사업을 어떻게 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구시의 이 경우 또 특히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주민 피해를 줄여갈 것이냐. 특히 지금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개발을 하고 종전 같은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고도 제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항이 이전되면 그 지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도 풀려야 될 것이고 또 고도 제한도 다 없어질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 완화시켜 나간다든지 고도 제한도 어떻게 완화 폐지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려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기에 그 계획을 믿고 이걸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 과도기의 를 관리하는 이 계획을 제대로 짜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모셔서 또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대식 교수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그 민간 공항의 규모, 그다음에 공항 후보지 선정 뭐 이런 것에서 이해 상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 공항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아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압박할 건 압박하고 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항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될 후보지의 주민들 간에 뭐 또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갈등, 뭐 이해상충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대구시가 좀 면밀하게 좀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통합 이전 큰 틀은 잡았지만 그 실제 첫 삽을 뜰 때까지 내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빠른 사업 추진만 또 바라기보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확실히 매듭지어서 실속 있는 통합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시사진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출연자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